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날 특집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방송에서 한글날만 되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라도 이것 때문에 소송이 붙었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1,000억을 달라고 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2008년에 말이죠. 고서적 판매상이라고 하는 배익기 씨라는 사람이 내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언론에 알립니다. 근데 어디서 발견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상주에 있는 집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이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곳의 이름을 따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방송국에다 얘기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내 거다. 저 배익기 씨가 훔쳐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 사람도 역시 고서적 판매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간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거냐를 놓고 다퉜는데 이 배익기 씨하고 이 조 씨하고 해서 조 씨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 거라는 거지. 배익기 씨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형사소송이 붙었습니다. 배익기 씨가 이 조 씨 걸 남의 걸 훔쳐갔으니까 형사 고발을 했고 형사 수사를 해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1심에서는 무려 10년의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랬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훔쳐갔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온 겁니다. 민사와 형사가 엇갈린 거죠. 민사에서는 너 배익기 씨 네 거 아니다. 이 조 씨 거다. 라는 손을 들어주고 다만 훔쳐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 배익기 씨 게 아니고 조 씨 거라 그랬으니까. 근데 안 돌려줍니다. 봐라, 내가 훔쳤다는 증거 없지 않냐.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 돌려줘. 그러니까 조 씨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 씨가 이거 내 거라고 지금 판결 났으니까 나 국가에 이거를 기증하겠다. 국가에 기증을 한 거야, 조 씨가. 그리고 조 씨는 죽어요. 2012년에. 그러니까 국가에 기증을 했으니까 이제 국가 거 아닙니까? 주인이 기증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배 씨는 여전히 안 돌려주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면서. 나 안 훔쳤다. 그러면서 배 씨가 말이죠. 나중에 이 국가를 상대로 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또 이 소송을 겁니다. 배 씨가 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 소송 과정에서 그러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문화재 이 평가하는 사람들, 감정하는 사람들 4명한테 공동으로 의뢰를 했더니 최소한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최소한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배익기 씨가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니까 나한테 국가에서 1,000억만 달라. 1,000억만 주면 내가 이걸 국가에 내놓겠다. 반환하겠다. 그런데 국가는 조모 씨로부터 기증을 받았잖아요. 이미 국가 거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왜 1,000억을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놔. 그래서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됐는데 이 배모 씨가 이거 내 거라고 그런 주장이 기각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국가 거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국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배익기 씨 게 아닌 거지. 그럼 배익기 씨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내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그리고 옛날 문화재청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문화재청이라고 안 부르고 그 이름을 갖다 요새는 바꿨어요. 문화재청이라고 부르질 않고 국가유산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유산청 여기서 말이죠. 결국 이제 내놓으라. 그러다 계속 안 내놓으니까 강제 집행을 들어갔어. 이 배익기 씨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다음에 배익기 씨가 그 금고를 숨기고 있던 옆집도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 배익기 씨 집 주변에 야산까지 다 뒤졌어. 그 다음에 배익기 씨가 자주 드나들던 그 다방까지 다 뒤졌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와. 근데 배익기 씨는 이걸 갖다가 어디다 꼭꼭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거 어디다 숨겼냐 그러니까 한 장씩 뜯어가지고 어디다 몰래 보관을 했다. 근데 뜯으면 안 되거든. 이게 문화재니까. 그러면 문화재 훼손이 되거든. 그래서 또 검찰이 문화재를 훼손했다면서 또 기소를 해가지고 깜빵을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도 끝끝내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배익기 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 1조 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1,000억만 나한테 달라.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 9천억은 내가 국가에 기부할 테니까 1,000억은 나한테 달라. 근데 국가에서는 내 건데 이미 이 조모 씨가 기증을 해서 국가 거가 됐는데 왜 너한테 1,000억을 주느냐? 1,000억을 줄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행방도 미열하고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유산청에서 물었어요. 문화재청에서. 잘 보관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국가에서 보관해야 될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잘 보관할 턱이 있느냐. 돈도 보관료도 안 냈는데 내가 어떻게 잘 보관을 하겠느냐라고 어깃장을 부려. 근데 원래가 2015년에 그 불이 났는데 이 배익기 집에 그때 일부가 탔다는 거야. 이 책 그 소중한 책이 말이야. 일부가. 그래 그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배익기 씨가 그 일부가 그을린 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다시 그러면 잘 보관되어 있는지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달라. 안 보내줘. 이제 안 보여줘. 사진도 안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상주니까 여기가 상주 고등학생, 여고 등등등등 또 뭐 대학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발 국가로 반환해달라. 막 이렇게 탄원서도 내고 이 배익기 씨한테 가서 막 호소도 하고 막 그래도 안 내놔. 이 배익기 씨는 지금 60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길래 1조 원이나 나가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려청자 그래봤자 뭐 잘해봤자 뭐 한 100억 나가나? 뭐 그 정도 나가는데 뭐길래 이게 1조 원씩이나 나가나 최소. 그리고 이거는 국보 제70호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인지는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를 만든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문자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만든 원리 그리고 이 운용법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세계 어느 문자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적어놓은 예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가치를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합니까? 한글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사용법 등등을 적어놓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 이것도 그래서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 세계적으로 그런 유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 훈민정음 이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왜 해례본이라고 부르느냐? 훈민정음은 한글을 말하는 거야. 지금은 한글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바른 소리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한글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한글을 적어놓은 책을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1443년에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이 3년 동안 소위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써보게 했어. 근데 쉬운 거야.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1446년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반포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 축 던져줘가지고는 이 어린 백성이 잘 못 배울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 예의라는 걸 썼는데 훈민정음이 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덧붙였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학자들로 하여금 한문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쓰게 만들었어. 그래서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 이런 사람 8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 그러니까 한글의 이 발음 원리, 특히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이 속에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말이죠. 이걸 여러 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훈민정음을 쓰는 방법에 관한 책이니까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없어. 이게 없습니다. 다 소실이 됐는지 아니면 여러 권을 찍지 않은 건지. 근데 여러 권을 찍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글을 만든 것이 중국에 알려지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걸 찍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지인서라고 해서 한문만을 우대하고 한글을 천시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냥 훼손되고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일제시대 때 안동에서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송미술관을 만든 그 간송이 귀화집 10채 값을 주고 기와집 10채 값을 주고 이걸 사드립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 이것이 간송미술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가 있어요. 간송미술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또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상주에서. 그런데 이 간송본에 없던 부분이 이 상주본의 일부가 들어있는 거야. 원래 이 상주본도 앞페이지 4페이지 정도가 소실되고 뒷페이지도 1페이지 정도가 소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보관 상태는 오히려 간송본보다도 이 상주본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문화유산이 되는 거고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겁니다. 간송본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책이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이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고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반환받아가지고 간송미술관에 있는 이 간송본과 이 안동본과 이 상주본을 동시에 비교를 해가면서 연구를 한다면 뭐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지금 간송미술관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상주본을 국가가 반환받아서 함께 나란히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환받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아까 뭐 강제 집행도 했고 회유도 하고, 그래도 이 배익기 씨가 요지부동이야. 요지부동. 안 내놔. 심지어 말이죠, 이거 문화재를 갖다가 안 내놓고 저렇게 자기가 은닉하면 문화재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거 안 내놓고 그러면 너 그거 원래 전시를 했더라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전시가 안 됐으니까 그 돈 내놔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압박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배익기 씨가 깜빵에 갔었거든요. 저번에 그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깜빵에 갔을 때에도 그때도 만약에 이 문화재를, 즉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반환하면 형량을 확실히 깎아주겠다 그랬는데도 요지부동이었거든. 그러니까 깜빵 보낸다 해도 깜빵 보내라, 난 못 내놓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깜빵 보낸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국가에서는 돈을 줄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어쨌든 네가 발견한 그 공론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시민단체나 또는 어떤 기업이나 또는 독지가가 일부 돈을 주고 이걸 받아오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1,000억만을 달라는다는 거야. 1,000억.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좀 돈을 주고 싶어도 1,000억 이하로는 안 된다. 아니 1,000억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못 줍니다. 다음에 무슨 뭐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가 뭐 이걸 갖다가 좀 해보려고 해도 1,000억 이하로는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줍니까? 그 깜빵 보낸다 해도 겁도 안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반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이것이 멸실되고 훼손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 하나 있다면서요. 뭐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만 들어있는 그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창제라든지 발음 그런 거에는 여기만 들어있어요. 또 이 간성미술관에 있는 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죠. 이거 하나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물론 이걸 복사해가지고 만들 수 있지만 이 복사본하고 원본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훈민정음 할애본 상주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거를 두고서 계속 한글날만 되면은 베이키 씨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하지만 베이키 씨는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낙동강변에 살거든요. 거기다가 세종대왕 상을 만들어놨어. 원래 자기 건 아니었는데 폐교에 있던 거를 자기 집으로 옮겼어. 그래놓고서는 여기다 금색으로 칠해놓고 나서는 세종대왕을 숭배하면서 마치 부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듯이 그렇게 하면서 요걸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 숨겼을까요? 마늘밭에 숨겼을까?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거 제대로 이거 습기 같은 거 이거 책 다 곰팡이 슬고 막 그러거든요. 제대로 이거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엔 다 이거 다 그냥 소실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훈민정음 할애본 상주본 최소 1조의 가치가 있다는데 이 베이키 씨는 1,000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까 조모 씨가 말이죠. 내가 도둑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민사재판에서 조식에 맞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배 씨가 이 조식을 훔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 씨도 양심불량일 수가 있는데 이 조 씨는 또 죽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됐으니 거기서도 유죄가 나왔으면 이게 빼박인데 거기서 근데 무죄가 나왔다는 건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지 이게 배 씨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훈민정음 할애본 상주본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글날 특집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날 다시 한번 우리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리면서 한글의 우수성 생각하게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